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우 이론에 의하면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서 추세를 파악하죠. 과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그게 다일까요? 당연히 근거가 부족하겠죠. 추세는 이렇게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추세가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반전될 것인지 고점과 저점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세를 분석하기에 보다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의에 앞서 저희가 다루는 이 ICT 이론은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이클 허들스톤 이분께서 만들어낸 이론임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들이 전부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어라는 것이 그 이론 내에선 저희가 임의로 번역하거나 변형하면은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어를 만들어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친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결코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분석법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관 주문 흐름, 영어로는 Institutional Order Flow.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가격이 단순히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캔들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세력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트레이딩에 활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지난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이 PD 어레이 매트릭스를 보면 프리미엄에 있는 이 도구들하고 이 디스카운트에 있는 도구들하고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구들을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의 배열이다 해서 PD 어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각 도구들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에 세력이 남기는 흔적들이 된다는 거예요. 고점하고 저점뿐만 아니라 이 추세를 반전하거나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세력의 의도와 증거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자, 기관 주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길 원할 때는 이 고점에 있는 매수축 유동성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기 원할 때는 저점에 있는 매도측 유동성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는 기관 주문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 인스티튜셔널 오더 플로우를 편의상 IOF라고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추세를 이어나가는데 추세를 이어나갈 때 보면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자, 상승, 되돌림, 다시 상승, 다시 되돌림, 또다시 상승, 또다시 되돌림.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어나가죠. 이것을 IOF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스윙 하이가 만들어지면 이 고점에서는 우리가 매수축 유동성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가격이 이렇게 되돌리고 나서 이 매수축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요. 이 새로운 고점에는 또 매수축 유동성이 발생하죠. 그리고 가격이 다시 되돌리고 또 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고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격은 비효율적인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비효율적인 구간은 내부 유동성이 되고 이 매수축 유동성은 외부 유동성이 돼요. 그래서 외부 유동성, 내부 유동성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비효율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효율적으로 거래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PD 어레이 도구들이 되겠죠. 왜 효율적으로 거래되지 못한 가격으로 되돌리느냐,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유동성 구간이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전 고점이 있었다고 여기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올드 하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매수축 유동성이 있는 구간이 되겠죠. 자, 가격이 여기에 있고 이 매수축 유동성 이 구간까지 가격을 전달하기에 목표를 삼았어요.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구간까지 가격을 전달하기에 알고리즘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가격 전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갭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해보면 가격이 이 갭은 유동성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급격한 가격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미처 체결되지 못한 주문들이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알고리즘은 이 구간은 비효율적인 구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가도 다시 이 부분을 채우고 다음 외부 유동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이 상승 추세를 더 큰 프레임에서 봐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전체적인 큰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큰 추세는 아까 그 하락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길 보면 이 저점에 있는 외부 유동성, 그러니까 매도 측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요. 이 외부 유동성을 해서 저점을 낮추고 그리고 내부 유동성으로 가격을 다시 되돌려요. 그러면 이 아까 전에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매도축 유동성을 활용하고 내부에 있는 비효율까지 가격을 되돌린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또 다른 매도축 유동성을 활용하려고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작은 상승 추세와 큰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IOF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은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한 이 매도축 유동성을 수입하는 모습이 앞서 처음에 봤던 그림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매도축 유동성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외부 유동성이죠. 자, 그런 다음에 가격이 외부 유동성을 향해서 쭉 내려와요. 그럼 외부 유동성을 활용을 하고 가격이 되돌림에 있어서 내부 유동성으로 가격이 다시 향하겠죠. 자, 이 내부 유동성에서 가격이 다시 향하고 추세를 이어나갈 상황이라면 이 비율을 채우고 나서 이 아래 새로 만들어졌던 외부 유동성을 향해 가는 것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부 유동성의 이 도구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지나 저항하지 않고 가격이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이 반대편에 있는 매수축 유동성을 활용하러 간다라는 것은 자, 이 가격이 반전되기 원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부 유동성을 돌파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외부 유동성을 향해 간다. 이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세력이 가격을 반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 구조에서 이 모습을 MSS라고 하죠. 자, 이 고점을 넘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MSS라고 합니다. 자, MSS가 만들어진 다음 가격이 되돌려서 여기 있는 이 내부 유동성,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내부 유동성을 다시 지지해주고 올라간다면 이것은 진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면서 외부 유동성을 향하고 내부 유동성에서 지지하고 가격이 이어나간다. 하락의 경우에는 저항받고 가격이 원래 방향대로 이어나간다. 반전될 때는 가격이 이 내부 유동성을 존중하지 않고 돌파되어서 반대편의 유동성을 활용하고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이 방향에 대한 내부 유동성을 지지하고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비효율을 지지를 해준다면 추세가 반전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부 유동성에서 발생한 비효율 구간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PDA를 활용해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크고 작은 추세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프레임에 들어가서 반전이 이런 식으로 컨펌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큰 추세를 한 번에 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연계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세 지속과 추세 반전에 담긴 캔들의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오더 블록이 있고요. 가격이 저점을 수입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더 블록이 만들어지고 되돌아와서 오더 블록을 지지하고 여기 매수축 유동성을 향해 가격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든 거예요. 그쵸? 자, 오더 블록이 뭐냐면 가격이 확장하기 이전에 세력의 주문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구간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저점에 있는 매도축 유동성을 수입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더욱 신뢰가 있고요. 가격이 되돌아와서 이 오더 블록의 가격이 부딪힐 때 이 오더 블록을 돌파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매수축 유동성까지 가격을 상승시키죠. 자, 세력의 목적은, 알고리즘의 목적은 이 오더 블록에서 주문한 이 주문들을 여기 있는 고점의 유동성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다 판매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매수축 유동성은 구매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이 고점을 경신시키면서 이 구매자들에게 분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세력이. 분배 과정이 거쳐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또 분배 과정 동시에 세력은 여기서 숏 포지셔닝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고점을 수입하면서 오더블록, 약세 오더블록을 만들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격이 저항받고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매도축 유동성을 향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더 블록을 활용한 단기적인 추세 반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더 블록이나 페어 밸류 갭 같은 PDRA 도구들은요, 추세가 반전돼서 돌아올 때 지지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하단에 이 강세 오더 블록이요, 여기에 있는 주문들이 고점에서 다 분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큰 틀의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은 단기 상승의 의도만 나타냈기 때문에 이미 활용이 된 유동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OB는 여기서 분배가 되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한다면 더 이상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지지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가 트레이딩에 활용하기에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프레임에서 이 단기 상승 주문 흐름이 단기 큰 프레임에서는 이 상승 주문 흐름이 되돌림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문 흐름이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바뀌어서 내려올 때는 상위 프레임의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하락 추세에 만들어진 도구가 지지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모든 PDRA 도구들은요, IOF를 확인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IOF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큰 프레임에서 작은 프레임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 이거 일단 다 지우고요. 자, 이 오더 블록을 만들고 가격이 되돌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가격이 되돌리는 구간 또한
더 작은 프레임에서는 하락 추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구간이 되는 이 구간이 하락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오더 블록을 돌파하고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거래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가 반전돼서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 이 과정을 짧은 타임 프레임 안에서만 볼 때는 이 오더 블록을 지지해 줄지 아니면 돌파하고 내려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상위 프레임의 오더 블록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위 프레임에 있는 PD 어레이 도구와 외부 유동성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안쪽에 지금 이 상승하는 과정과 하락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외부 유동성과 내부 유동성이 자,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이건 이제 큰 또 외부. 자, 다시 반전되고 자, 이런 여기서 이제 MSS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또 큰 외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추세를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고요. 여기 일봉상으로 이만큼 하락하는 하락 추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MSS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 내려오는 과정에 여기 오더블럭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가격이 오더블럭까지 올라와서 여기 오더블럭을 계속해서 저항받고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오더블럭의 EQ 구간, 50 구간을 정확하게 저항하면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류 갭이나 우리가 이 평균 임계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외부 유동성을 또 활용하려 내려오고요. 이 외부 유동성을 활용한 다음에 또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 내부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이 하락 스윙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페어 밸류 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격이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다시 이 갭으로 가격이 되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있던 이 아래에 있는 유동성까지 이 유동성과 이 유동성 모두 활용을 하고 갭까지 다시 가격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또 이 외부 유동성을 활용하러 내려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격이 쭉 내려와서 여기 있는 주간 강세 브레이커까지 가격이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가격이 반전이 되죠. 지금은 일봉상이고 우리가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 전체 큰 추세를 담당했던 주간 규모의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이 강세 브레이커를 우리가 지지점으로 여기서 가격이 반전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정확히 그어볼게요. 자, 여기 이 똑같이 EQ 부분을 정확히 밟고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외부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 활용이 되다가 이곳을 우리가 반전 삼을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 가격이 어디까지 갔어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이 매수축 유동성까지 가격이 향하죠. 자,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여기 자, 주황색으로 바꾸고요. 이 똑같은 강세 브레이커를 지지하고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브레이커도 오더블록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약세로 내려오다가 주간 강세 브레이커를 만나서 다시 가격이 반전될 때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매수축 유동성을 수입하러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외부 유동성으로 향하고 이건 이 또 작은 추세에서는
외부 유동성,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이렇게 가죠. 그럼 이 큰 추세에서는 외부, 내부, 외부가 되는 거예요. 차트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상승하고 여기 통합 구간을 만들고 또 통합, 상승, 통합, 상승, 되돌림 좀 나오고 또 상승 이런 식인데 갭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이 갭은 가격이 되돌리면서 이 갭을 다 메워주고 상승을 하고요. 자, 이 갭은 다 이제 채워주진 않았지만 상단을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죠. 또 그 다음 갭은 마찬가지로 상단을 밟고 상승을 하고 자, 여기는 아예 가격이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 갭은. 그리고 이 갭이 자, 가격을 다 채워주고 상단을 한번 밟아주고 또 상승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두 구간을 갭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하나의 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 꼬리와 이 꼬리가 정말 짧거나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갭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갭이 발생하느냐면요. 자, 브레이크 어웨이 갭이라고 해가지고 자, 돌파 갭이라고 해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또 주요 유동성 구간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갭은 완전히 메워지지 않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이 강한 상승 추세는 큰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 지금 1시간 봉이죠. 큰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한 갭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갭이나 이런 상승 중에 있는 지금 되돌림이 없는 갭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되돌림이 또 갭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갭과 이 갭을 모두 활용해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갭을 메우고 상단을 터치하고 상단을 터치하고 이 갭 둘 중에 위에 있는 갭을 메우고 또 여기서도 갭을 반만 메우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갭을 메우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채우고 올라가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고점에서 지금 이 추세가 거의 끝까지 왔어요. 자, 고점 유동성을 마지막으로 이탈을 하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기 또 보면은 오더블럭을 볼 수가 있죠. 오더블럭에 닿지는 않았지만 오더블럭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내려와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 갭을 또 저항받고 갭에서 저항받고 결국엔 가격이 크게 내려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타임 프레임을 관찰하면서 추세 지속과 반전의 근거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더블럭하고 페어밸류계뿐만 아니라 PD 어레이에 속한 모든 도구들이 IOF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각각의 도구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를 파악하기에 보다 신뢰 있고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차트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진입 모델을 설계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손익비를 따져볼 수 있고요. 차트를 복귀하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공부해 보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강의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바로 내일 이어서 실제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